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TV 김대현입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몸을 한껏 낮추고 말을 아껴왔습니다. 평소 소신 발언을 가감없이 드러내온 것과 비교하면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때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검사, 진짜 검객으로서 거악을 치기 위한 그 때를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태동 과정에서 꽤 상징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도화선이 된 최순실 특검, 이 특검의 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네, 윤석열을 좋은 검사, 훌륭한 검사로 칭송하고 받들었습니다. 최순실 특검에 합류하기 전 윤 총장은 검찰을 그만둘 처지에 사실 놓여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 정권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연루된 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사건이었지요. 윤 총장은 당시 상부 허가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영장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당 사건의 수사팀장에서 경질됐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전화위복이 됐을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당시에도 권력을 쥔 측의 누군가 편승해서 이 제대로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웠던 윤석열을 이른바 팽식했던 것이죠. 당시 윤 총장은 해당 사건 수사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도 그 당시 윤석열이 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권 내내 한직을 맴돌던 윤석열, 그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은 바로 최순실 사건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과정에 법률적, 법적인 근거, 이 근거를 댄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가 예쁠 수밖에 없겠지요. 정권을 잡은 문재인은 그를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발탁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란 자리는 이 중요한 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요 적폐 수사를 윤석열에게 맡겼습니다. 정권과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을 연일 환호했습니다. 작년 7월 윤 총장은 윤석열은 예상대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윤석열이 그토록 바라던 자리 아니었을까요? 자, 하지만 막상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처신, 그리고 개인 윤석열의 캐릭터가 곳곳에서 충돌 양상을 빚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임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에 칼을 대라. 하지만 총장 자리는 정치적 외풍을 막기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윤 총장은 문 정권의 이를테면 은혜를 입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거쳐서 총장에 오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상황은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 현 정권, 문재인 정권과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건입니다. 그리고 수사건입니다. 윤 총장은 조국이 장관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여러 요소를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윤 총장이 볼 때
조국 가족 일가에 대한 이 비리 첩보가 상당히 쌓여 있고 그 보고를 받아 보니 이 사람을 법무부 수장으로 앉히는 것은 위태롭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검찰 개혁을 지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봤을 것입니다. 자, 그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검찰에 대한 일종의 탄압이 시작됩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권 코드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검찰의 존립, 위상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자, 경찰의 수사권 일부를 넘겨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조만간 현실이 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로 검찰이 종이 호랑이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 잇따른 검찰의 조직 개편, 정권의 줄 세우기를 공공연히 추진하는 추미애 장관.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이 모든 것을 검찰 개혁이라 불러왔습니다. 상식적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솔직 담백한 윤 총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겠지요. 윤 총장은 조국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현 정권과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 대신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우파 진영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윤 총장은 자신의 수족 같았던 측근들이 하나 둘 좌천됐고, 지금은 검찰, 특히 대검찰청 안에 자기 사람이라 부를 만한 인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성장할수록, 특히나 야당 대선 주자로 성장하고 언급될수록 현 정권에서 윤석열의 수족을 치는 일들은 계속 지속되고 더 강화돼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윤석열은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자신을 끼워놓고 하는 조사에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권 후보로는 당당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1위를 달려왔던 그였습니다. 결국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했지만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여전히 이 윤석열의 주장 혹은 요구하는 별개로 윤석열을 여론조사 계속 끼워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주변 인사들 중에 그의 속내를 좀 전하는 이들이 좀 있습니다. 윤 총장이 그동안 화를 속으로 많이 삭히면서도 총장직을 던져야겠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여러 차례 봐왔다 하는 이런 전언을 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물총장으로 남느니 차라리 그만두고 부조리한 권력에 맞서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윤석열, 그는 그러고도 남을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그는 누가 뭐래도 검찰 내 현재 남아있는 검사 중에 최고의 특수통 검사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몇 차례 사직, 그만둘 타이밍을 놓치면서 스타일을 완전히 구긴 윤석열 검찰총장. 그에게는 마지막이 될지 모를 기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2일로 예정된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입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이 공개석상에서 윤석열은 자신의 인생을 건 결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는 지난 2013년 가을, 이때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 이것을 당당하게 외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윤석열입니다. 그가 임기 중 마지막으로 맡게 될 국정감사, 10월 22일 날 그는 다시 국회에 서게 됩니다. 마침 문재인 정권 실세와 정치인들 10수명이 연루됐다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게이트가 문이 열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이트의 문이 곧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긴가민가 했던 이 사안, 이른바 펀드 로비 의혹 사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해오던 변질된 검사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제는 이 변질된 검사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 이 펀드 게이트, 왜곡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까지도 어쩌면 조사를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정권과 민주당 관련 로비 의혹 진술, 그리고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윤석열은 보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기 말 문재인 정권의 심장을 겨눌 만큼 규모 또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액수만 봐도 수조 원, 수천억에 이릅니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대목도 주의 깊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윤석열은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원칙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지검장은 사모펀드 투자자부터 살펴보라, 이렇게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곧 히든 카드를 꺼내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윤석열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정말 문재인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왜곡 변질시키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처리해온 사건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권력과 연관된 주요 사건을 은폐하며 사실상 공범이 되어버린 검찰, 그 검사들도 손을 봐야 할 때입니다. 그 역할은 온전히 윤석열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현재 이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청와대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다 이유가 있겠지요. 신설되는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도 경찰도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거 아닐까요? 라임 옵티머스 펀드 게이트의 문을 윤석열 총장이 직접 열어 제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윤석열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